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서울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요. 얼마 전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일이에요. 저는 강남에서 입시 학원을 하고 있어요. 크지는 않아요. 강의실 3개에 상담실 하나 있는 그런 작은 학원이에요.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 5년쯤 주차 관리 일을 하시는 아저씨가 계세요. 이름은 박영수 아저씨라고 하시는데 한 60 중반쯤 되셨나요? 항상 파란색 유니폼 입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주차 안내하시고 차 닦아주시고 바닥 청소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손 흔들어 인사해 주시고 퇴근할 때도 조심히 가라고 하시고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주차 관리원분들 보면 좀 힘들어 보이시잖아요. 표정도 지쳐 계시고요. 근데 박 아저씨는 달랐어요. 항상 여유로워 보이셨어요. 웃는 얼굴이고요. 한 번은 아침에 출근했는데 제 차 앞 유리에 먼지가 좀 쌓여 있었거든요. 그걸 박 아저씨가 닦아주고 계셨어요.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할 일이에요. 매일 이렇게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이 일 좋아해요. 사람들 차 깨끗해지는 거 보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성격 좋으신 분이구나 싶었죠. 사실 요즘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학원 운영이 쉽지 않거든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강의들이 많아지면서 작은 학원들은 다 어려워졌어요. 큰 학원들은 온라인 시스템 갖춰서 잘 버티는데 저희 같은 작은 학원은 그것도 어렵고요.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직원 월급 주고 공과금 내고 교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몇 달 전부터는 임대료를 제때 못 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 밀리니까 관리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임대료 밀린 거 언제 정리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꼭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달 말이 되어도 돈이 안 모였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다 막막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학원 끝나고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옆에 김정우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육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제 은사님이셨죠. 사진을 보니까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졸업하고 학원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돈이 부족했어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교수님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니 며칠 뒤에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거 가져가. 봉투 안에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교수님, 이건 빌려주는 거야. 이자는 없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갚으면 돼. 그 돈 덕분에 학원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2년 뒤에 제가 돈을 모아서 갚으러 갔어요. 교수님이 받기 싫어하셨는데 제가 꼭 받으시라고 했죠. 그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내가 누구 도와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손 내밀어줘. 그게 나한테 갚는 거다. 교수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셨는데 병원에 계실 때 뵈러 갔었어요. 그때도 아프신 몸으로 학생들 얘기만 하셨어요.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교수님께 제대로 보답도 못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요. 며칠 뒤에 관리실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왔어요.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임대료 2,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학원을 접어야 하나? 5명 직원들은 어떡하지? 학생들은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누가 차 창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박 아저씨였어요.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시는 게 보였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나 봐요.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차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서 계셨어요.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학원이 좀 어려워서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도 목이 메더라고요. 아저씨는 아무 말씀 없이 들어주셨어요. 이번 달 말까지 임대료를 못 내면 나가야 해요. 5년 동안 여기서 했는데. 아저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다가 문득 뭔가 생각나신 듯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실례지만 원장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그걸 물어보시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대답했어요. 대경대 교육학과요. 아저씨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혹시 김정우 교수님 아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교수님을 아시는 거지? 제 은사님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저씨가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40년 전에 그 학교를 다녔다고요. 집이 가난해서 학비 내기 힘들었는데 김 교수님이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저씨를 도와주셨다고요. 학비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셨대요. 제 눈이 커졌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박 아저씨한테도 그러셨던 거예요.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하고 첫 월급 받아서 교수님한테 갚으러 갔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저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나중에 내가 잘 살거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저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 다 교수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차장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학원 출근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올라와 달라고요. 또 임대료 얘기하려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직원분이 서류를 보고 계시다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아, 원장님. 건물주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역시나 나가라는 얘기구나 싶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원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대료 조정하신대요. 네, 조정이요? 밀린 거는 1,000만 원만 내시면 된대요. 나머지는 탕감이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1,500만 원을 그냥 없던 일로 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월 임대료를 6할로 낮춰주신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건물주가 갑자기 왜 이러지? 직원분도 이해가 안 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건물주가 왜 그러시는지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래요. 학원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둥둥 떴어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자꾸 그 생각만 났어요. 그날 저녁에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박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평소처럼 바닥 청소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인사하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원장님, 관리실에서 연락 받으셨죠? 어떻게 아시는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아저씨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건물주한테 부탁했어요. 네, 제가 이 건물 주인이랑 아는 사이거든요. 원장님 얘기했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좀 도와달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차 관리 일하시는 아저씨가 건물주를 아는 사이라니. 그것도 그렇게 큰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제가 김 교수님한테 받은 빚을 갚는 거예요. 아저씨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1,0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관리실에 냈어요. 친구한테 잠깐 빌리고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고 그렇게 모았어요. 학원도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임대료가 줄어드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관리실 직원분이 학원으로 올라오셨어요.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계셨어요. 원장님, 이거 전해드리래요. 누가 보낸 건지 물어보려는데 직원분이 그냥 가버리셨어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명함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영수 빌딩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영수? 주차장 박 아저씨? 영수 빌딩? 이 건물 이름이 영수 빌딩이에요. 설마, 설마 박 아저씨가 건물주라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주차 관리 일을 하시는 분이 건물주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명함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고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박 아저씨가 평소처럼 청소하고 계셨어요. 파란 유니폼 입으시고요.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인사하셨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아저씨, 원장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는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아저씨가 그걸 보시더니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들켰네요. 아저씨가 건물 주세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대요. 잘 됐었대요. 돈도 많이 벌고 건물도 사고 그랬대요. 근데 잘 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교만해졌대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 밑에서 일하던 분이 다쳤거든요. 제 잘못이었어요. 아저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김 교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겸손하게 살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씩 이렇게 일하신대요. 본인이 가진 건물들 돌아가면서요.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떤지 보시려고 본인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아저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학원 5년 동안 봤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학생들 질문 받아주시는 것도 봤고요. 김 교수님 제자답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 아저씨가 명함을 다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김 교수님한테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아저씨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교수님 제자분을 만났어요. 어려울 때요.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한테 받은 빚을 갚을 수 있는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원장님이 앞으로도 학생들 잘 가르쳐 주세요. 그게 교수님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그날 학원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김 교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셨는지, 그 영향이 40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학원이 안정됐어요. 학생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시작했어요. 학원비 내기 어려운 학생 둘을 무료로 받았어요. 공부 잘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오셔서 죄송하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나중에 이 학생이 잘 되거든 그때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그 학생 중 하나가 모의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어요. 기뻤어요. 제가 시험 점수 잘 받은 것보다 더 기뻤어요. 이게 선생님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교수님도 저를 보면서 이런 기분을 느끼셨을까? 요즘도 가끔 주차장에서 박 아저씨를 만나요. 여전히 파란 유니폼 입고 청소하고 계세요. 인사하고 짧게 얘기 나누고 그래요. 어제도 만났는데 아저씨가 학생들 무료로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잘한다고 김 교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김 교수님이 40년 전에 박 아저씨를 도와주셨고 저도 도와주셨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박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고 저는 이제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그 학생들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차 관리 일을 하는 분이 건물주일 수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가끔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함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선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